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눈코 동시 수술에 대한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거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죠. 코 성형 중에서도 보형물 없이 자연스럽게 콧끝만 올리는 그런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만족감을 드린 적이 많이 있어서 콧대가 낮아서 보형물을 넣으면서 수술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형물이라는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 또는 내 콧대 높이가 이미 높아서 나는 굳이 보형물을 넣어서 콧대를 올리고 싶지 않다, 수술한 티를 내고 싶지 않다, 보형물 없이 코끝을 올리는 무보형물 코끝 성형이 많이들 시행되고 있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술을 하면 좋은 분들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본인 콧대 높이를 올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콧대 높이에 만족한다, 또는 뭐 낮지만 나는 올릴 생각은 없다. 실리콘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한 티가 더 나니까요. 그거의 기준은 코 성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간 높이와 이제 콧대 높이의 차이예요. 콧대가 높건 낮건 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미간보다 콧대가 별로 낮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다 보형물을 넣게 되면 미간과 콧대 높이가 일자가 되면서 아바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콧대를 사실 높이고 싶었던 분들이라고 해도 이걸 보고 만약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환자분은 보형물 없이 수술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코 위에 상부 2분의 1 정도는 높이 변화가 전혀 없이 이 하부 2분의 1 정도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하부에는 비중격 연골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코끝 높이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비중격 연골이 더 많이 발달했으면 코끝 높이가 높은 거고, 낮게 발달하면 낮은 거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는 코끝이 낮잖아요. 잘해봐야 일자거나 오히려 코끝이 콧대에 비해서 좀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코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서양인들은 반대죠. 코끝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반대로 역시자 커브라든지 누워있는 일자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연예인들 중에 이제 코가 예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형태의 코를 갖고 있거든요. 코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누워있다. 코끝을 높여주면 우리가 그런 각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커브도 이런 C자 커브가 아니라 역시자 커브, 그래서 뭐 직반버선 또는 뭐 반버선 또는 뭐 직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보통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끝 2분의 1 높이려면 일단 비중격 연골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보통은 비중격의 일부를 채취를 하게 되죠. 이 가운데서 이 점선 정도의 크기의 비중격을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뼈대는 유지가 되니까 뭐 주저앉거나 그러지는 않을 정도로 해서 비중격을 채취할 수가 있고요. 이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원래 비중격 높이보다 더 앞에다가 갖다 붙여서 이렇게 비중격을 연장한다. 빨간 화살표의 높이만큼 코끝이 높아지는 꼴이 되죠. 건물의 뼈대라고 생각하면 뼈대를 증축을 해서 올리고 나서 피부를 닫아주면 코끝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건데요. 비중격 연장술이 결국에는 무보형물 뿐만 아니라 보형물 넣고 하더라도 코끝을 올리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코끝 성형의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비중격 연골을 일부 채취해서 올리는데, 비중격 연골 자체가 너무 약하시거나 휘어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비중격이 너무 휘어서 한쪽 콧구멍을 막아서 숨쉬기 불편하시는 그런 병들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는 병이 있거든요.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일부러 그냥 떼서 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비중격 망곡증의 치료인데, 사실 휘어있는 연골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휘어있는 뭐 철근이나 뼈대를 썼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지지대를 같이 덧붙여준다든지 해서 휘어있는 걸 좀 바로잡고 좀 튼튼하게 지지를 해줘서 비중격 연장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끝나면 사실 심플한데, 무보형물 코끝 성형을 하다 보면 하나의 문제가 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코끝 위주로 이렇게 밑에 쪽 하부 3분의 1을 올려주면 상대적으로 이 중하부 이 부위가 이제 꺼져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코 모양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부위, 이 빨간 점선으로 그려놓은 이 부위가 좀 꺼지게 되어 있는데요. 무언가로는 채워줘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여기를 두껍게 채우면 직선 코가 될 것이고, 얇게 채우면 반버선 코가 될 것이고, 그 중간은 직반버선 코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나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비중격 연장한 부위 위쪽은 뭔가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 비중격 연골이 남았다면 비중격 연골을 여기다 싸서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비중격 연고를 이 코끝을 높이는데 만약에 다 써서 없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증 진피라는 그런 것들 있죠. 부영물을 없이 한다는 거는 이제 실리콘 부영물을 없이 수술한다는 거잖아요. 실리콘 부영물 없이 수술한다고 했는데 여기만 실리콘 부영물을 이렇게 잘라서 조그맣게 잘라서 조각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취지하고 안 맞는 거니까 인공물질을 쓰게 되는 거니까 부영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만 콧구멍만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여기다가 부영물을 이렇게 조각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보통 생체 조직 인간의 조직, 기증된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를 올리게 되거든요. 기증된 진피를 통해서 여기다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본인의 비중격 남는 걸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코끝이 좀 복코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여기 연부 조직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연골과 피부 사이에 남는 조직들을 좀 제거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여기다 채워줄 수도 있겠죠. 본인 조직이니까 생착률이 더 높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에 맞게 이제 재료를 골라서 채워주게 되겠고 C자 커브였던 코를 역시자로 바꿔주는 또는 직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 바로 무부영물 코끝 수술이 되겠고요. 뭐 눈썰미가 좋은 지인이라면 코끝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도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눈이나 콧대 쪽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콧대가 갑자기 막 한 4mm, 5mm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꽤 있다. 그 관건은 결국에는 코끝을 얼마나 올릴 거냐에 달려 있겠죠. 이거를 적게 올리면 사실 수술한 차이는 적지만 티가 덜 날 것이고 과감하게 올려주면은 차이는 느끼지만 남들이 좀 알 수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고 옆 라인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거에 맞게 비중격을 연장하는 정도를 조절하고 이 부위를 이제 수프라 팁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 끝을 이제 팁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위의 윗부분이다. 프라 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부위를 얼마나 채우느냐 뭐 그런 거를 결정해서 이제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옆모습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오시면 반영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콧대 높이의 변화 없이 실리콘 부영물 없이 코끝을 올리는 수술 방법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옆 라인의 변화가 생기는 수술이다. 본인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또는 이런 수술을 원하시면 찾아오셔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